계명대학교 김영문 교수입니다. 오늘은 공업소유권 혹은 산업재산권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 공업소유권의 네 가지 종류와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적재산권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요. 그 중에 창업자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바로 공업소유권 혹은 산업재산권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첫 번째는 이제 특허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허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적재산권을 그냥 이렇게 특허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하지만은 엄격하게는 이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허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 권리, 내가 발명한 것을 내가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바로 이 특허권이라고 하는데, 이 특허권은 네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지 이 특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명이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 특허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안한 것에 한해서 취득할 수 있다. 자연 법칙을 활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다. 그래서 발명한 것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산업상 이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산업상 이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새로운 것이어야 된다. 새로운 것. 네 번째는 진보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지 특허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실용신안권이라고 해서 이 특허하고 이렇게 혼돈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하지만 이게 실용신안권은 특허하고는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실용신안권은 어떤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그 안에 깃들어 있는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려는 권리를 말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어떤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려는 권리를 실용신안권이라고 하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실용신안권은 발명, 고안한 것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어떤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고안을 하였을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나 물질 등은 실용신안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이제 특허하고 실용신안권의 어떤 차이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특허권 같은 경우는 이제 20년간 권리가 존속을 하지만은 실용신안권은 10년간 권리가 존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상의 효과를 보면 과시효과가 조금 큰 것이 이제 특허권이고, 과시효과가 특허보다는 조금 적은 것이 이제 실용신안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전에는 의장권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디자인이라는 말로 바꾸었죠. 이 디자인은 뭐냐면 물품의 외관,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되어 있는 어떤 디자인을 보호하려는 그런 권리를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장권이라고 했는데 디자인이라는 용어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 디자인은 14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년간. 지금 보면 이제 권리 보호 기간이 조금씩 다르죠. 특허는 20년, 실용신안권은 10년, 디자인은 14년. 마지막으로 이제 상표권이 있습니다. 상표권. 상표권은 뭐냐면 특정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의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상품에 붙이는 기호, 문자, 도형 등을 보호하려는 권리. 본인의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제 기호, 문자,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상표권은 10년간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요. 갱신 출원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상표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업소유권 또는 산업재산권이라 하는 것을 한 번 더 종합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산업재산권은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발명, 발견, 기술을 보호하는 것을 산업재산권 혹은 공업소유권이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 말씀드렸던 특허라는 것은 좀 큰 발명을 보호하려는 것이 바로 특허입니다. 실용신안은 뭐냐면 조금 작은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 실용신안권이고, 디자인은 편리하거나 심미적으로 고안된 어떤 외형을 보호하는 것이 디자인권입니다. 그 다음에 상표권은 등록된 상표를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창업자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산업재산권이고 특허, 실용신앙권, 디자인, 상표권의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표하고 상호를 이렇게 혼돈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표하고 상호는 엄격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이 상표는 뭐냐면, 상표는 상품에 붙이는 이름입니다. 그 상품의 이름이 바로 그 상표가 되는 것이고, 상호는 주체를 나타내는데, 그 창업을 하는 사람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 그 주체를 나타내는 명칭을 그 상호라고 하고, 그 상품에 붙이는 명칭은 상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호, 상표 이 두 가지도 좀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창업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반드시 그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산업재산권이죠. 특허, 실용신앙권, 디자인, 상표. 이것은 그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데, 그 초보 창업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변리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이 산업재산권을 그 특허청에 등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등록하는 비용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그 등록하는 비용도 다르고, 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그 기간도 다른데, 요즘 그 창업하시는 분들 우리 간단하게는 뭐 특허, 실용신앙권, 디자인이 없는 경우 있습니다. 하지만은 상표 등록도 하지 않고 이렇게 창업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이렇게 창업을 한 후에 나중에 이렇게 상표 등록을 하려고 해보면 이미 다른 사람이 내 상표를 등록한 경우가 있어서 법적 분쟁이 많이 생기는데요. 창업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본인의 상표를 먼저 출원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표를 출원하고 난 이후에 그 창업을 해야 된다, 점포를 오픈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면 나중에 굉장히 그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성공 창업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